안녕하세요. 저 기생충학자 서민입니다. 저는 예, 제가 이렇게 그랜드 클래스 마스터라는 커다란 무대에 선 거를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그것도 두 번째 세션에 제가 첫 번째 주자로 선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지금 이제 그 기라성 같은 분들과 이렇게 나란히 섰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근데 이 강사님들을 좀 관찰하다 보니까 약간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다들 외모가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보시다시피 외모가 좀 별로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좀 비벼볼 수 있는 분을 좀 골라봤는데 근데 제가 외모 걱정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오늘 신고 가라고 신발을 새 거를 사줬어요. 근데 무대가 너무 커서 신발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리고 제가 그리고 강의 전에 걱정했던 거는 제 순서가 하필이면 제가 이제 그 강의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엄기호 선생님 바로 다음이더라고요. 원래 강의의 달인 뒤에 강의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40분의 브레이크가 있었고 아까 사회자께서 강의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봐서 아까 그 감동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생충학자고요. 25년 동안 이 기생충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이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생충을 어느덧 사랑하게 됐고 기생충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충을 이렇게 욕의 수단으로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프죠. 왜 사람들은 기생충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중에서 기생충 걸려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 감기나 메르스 이런 애들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기생충을 미워하십니다. 그게 좀 섭섭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명색이 기생충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두 번째로 섭섭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기생충이 뇌가 없기 때문에 머리도 굉장히 안 좋은 하등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화석 증거로 따졌을 때 2억 7천만 년 전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 7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는 뭔가 한 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 무서운 공룡도 운석 한 방에 멀쩡했는데 기생충은 아직까지 우리와 더불어 살아 있습니다. 기생충은 굉장히 강한 애들입니다. 저는 이 점을 좀 증명하고자 합니다. 기생충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원래 자유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을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요. 기생충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 안에서 알을 낳고 알들이 사람 몸에서 부화를 하면은 기생충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곧 죽어도 알이 밖으로 나가야지 다시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 속에서 발육하는 시기가 있어야 감염력을 갖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생충이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사람에서 막 숫자를 늘려봐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생충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죠. 기생충 중에서 5m가 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한 일주일마다 하나씩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기생충으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통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변을 보면은 그 변을 모아서 배추에다가 비료를 줬어요. 소위 인분 비료죠. 만약 사람 변에 기생충의 알이 잔뜩 있었다면 그 배추에는 기생충의 알들이 또 잔뜩 있게 되고 그 배추에 삼겹살을 싸 먹으면 알들이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모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인분 비료가 있던 시절은 가히 기생충의 전성기였고요. 세종대왕님도 기생충을 몸에 지닌 채로 아마 한글을 창제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암담해졌습니다.
지금은 수세식 변소가 생겼어요. 이 변기의 변을 보면 그 속에 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물을 내려버리면 알은 어디로 갑니까? 하수처리장에 갑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은 똥물을 약간 정화하는 거죠. 그 하수처리장에 있던 알들은 눈을 떠보면 황당합니다. 사방에 똥물이 있고 엄마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엄마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서 죽습니다. 많은 기생충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멸종을 했습니다. 구충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중요한 게 상하수도에 불립니다. 많은 기생충들이 이런 기생충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요충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해법을 찾았냐? 얘네들은 알을 사람의 변에 섞어서 내보내는 기존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10,000개가량을 몸에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요충은 이제 우리가 맹장이라고 불리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름창자를 올라가고 가로창자를 가로질러서 내림창자로 점프를 합니다.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요. 어마어마한 모성애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깜깜한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삼천궁녀가 낙화암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거는 요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뛰어내린 요충은 어디로 가느냐? 항문 근처로 갑니다. 평상시에 항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항문 근처 직장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문은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는 와중에 기분이 좋으면 항문이 잠깐 열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항문을 본따서 만든 술집인데 맨 왼쪽에 있는 이제 항문이 열릴 때 잽싸게 나온 다음에 그 엉덩이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10,000개가량 되는 알을 뿌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충은 항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항문을 가렵게 만드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을 왜 분비하느냐? 사람이 손으로 긁고 그 손에 알이 묻어야지 다시 사람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요충에 걸렸을 때 항문이 가려운 거는 좀 긁어달라는 요충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요충 항문 긁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르스처럼 산소 교환이 안 돼서 죽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긁어줘야 됩니다. 근데 왼쪽처럼 옷 위로 긁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만 깨집니다. 오른쪽처럼 긁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밖에서 저렇게 하다가는 잡혀갑니다. 요충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항문을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해지죠. 게다가 아이들은 항문을 긁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알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요충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충만 그렇게 해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생충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연가시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았어요. 연가시는 원래 물속에 살던 애들인데 나중에 육지로 나오면서 곤충에게 몸을 의탁을 했죠. 하지만 원래 터전이 물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야지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가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가시는 곤충으로 하여금 갈증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물에 한번 뛰어들고 싶을 만큼 목이 엄청나게 마른 상태를 만들어서 곤충으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하고 곤충이 물에 뛰어들면 유유히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짝짓기를 하고 또 알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세상에는 연가시보다 더 머리가 좋은 기생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리베이로이아라는 그냥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기생충은 원래 개구리에서 유충기를 보냅니다. 근데 이 기생충은 새한테 가야지 어른이 되고 짝짓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생충은 개구리가 어떻게 하든지 새한테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면 새가 먹을래다가 에이씨 안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어떤 짓을 하느냐, 개구리로 하여금 점프를 못하게 뒷다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혹자는 다리가 많으면 더 잘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유행지를 가보면 이런 개구리들은 점프를 잘 하지 못하고 새한테 금방 잡아먹혀요.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95년에 미네소타에서 이런 개구리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을 때 처음에 미국 당국에서는 환경 오염으로 이런 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을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물에 오염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기생충은 깨끗한 물에 살거든요. 이 원인을 조사하다가 이제 개구리 뒷다리를 잘라보고 나서야 그 뒷다리에 기생충들이 득실득실한 걸 알고, 아, 이게 다 기생충의 짓이구나 이걸 알고 기생충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류코클로리디움이라고 저도 잘 발음이 안 되는 이 기생충은 달팽이의 기생충입니다. 달팽이에서 유충기를 보냅니다. 이 기생충도 역시 새한테 가야지 어른이 되고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습니다. 근데 새가 달팽이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껍질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껍질만 바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새가 달팽이를 먹지 않자 난감해진 기생충들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달팽이의 촉수, 그러니까 머리 앞에 더듬이 부분을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애벌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애벌레처럼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새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잖아요. 새대가리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새는 이걸 딱 보면 아니 애벌레잖아 하고 잽싸게 와서 먹어치우고, 기생충은 뜻을 이룹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들이죠, 기생충. 자, 이거는 개미선충이라는 기생충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화살표가 잘못돼서 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개미의 배 안을 보면 이런 기생충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그 엄마 아빠가 낳은 수많은 알들입니다. 근데 이 알들이 개미의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서 이 개미를 새가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새는 개미를 먹지 않죠. 여러분도 개미 먹지 않잖아요. 왜 안 드세요? 먹어봤자 살도 없고 맛도 없어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손충은 새한테 먹혀야 되는데 새가 먹질 않으니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는 뭘 좋아하죠? 이 기생충이 유행하는 지역의 새들은 희한하게도 딸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개미를 딸기처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개미를 딸기처럼 만들어요. 처음에 이 기생충이 발견된 이 바로 콜로라도 섬에 온 학자들은 이 섬에는 개미가 두 종류가 있구나. 한 종류는 배가 까만 거, 한 종류는 빨간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빨간 개미를 해부하니 기생충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생충이 짓이구나 하면서 기생충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이 개미들이 딸기랑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느 게 딸기고 어느 게 개미인지 사람도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새대가리인 새가 구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는 이 개미를 먹고 개미선충은 뜻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창형업충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은 창형업충이 워낙 이쁘게 생겨서 이렇게 인형으로 나온 거고요. 왼쪽은 창형업충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창형업충은 개미에 살아요. 개미. 역시 개미. 개미에서 유충기를 보내고, 얘네들은 소한테 먹혀야지 어른이 되고 알도 낳고 짝짓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가 개미를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새들이 먹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맛이 없어서. 그러면 이 창형업충은 대체 어떻게 해야
개미한테 갈 수 있을까요? 딸기처럼 할까요? 소는 딸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충 한 마리가 개미의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미의 뇌를 조종을 하기 시작하고, 이 조종을 받은 개미는 소가 즐겨 먹는 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소가 잡아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있습니다. 만일 잡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려와서 자기 숙소로 갑니다. 다른 개미가 물어보죠. 너 오늘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안 보이더라? 얘는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산책 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날 또 그 풀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풀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개미선충의 뛰어난 점입니다. 세조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조충은 가시고기에 사는 기생충인데요. 얘네들은 가시고기에서 유충기를 보내고 새한테 가야지 또 역시 짝짓기와 알라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는 찬물을 좋아해서 물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고기예요. 근데 새는 물 깊은 곳에 있는 걸 못 잡아먹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요? 답은 뭐냐면 이 세조충은 이 가시고기로 하여금 찬물 대신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시고기가 물 밑바닥이 아니라 수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헤엄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가 저거다 하고 와서 가시고기를 먹고, 이제 가시고기 있던 세조충은 뜻을 이루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메디나충,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동물은 조종해도 인간은 조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셨죠. 근데 이 메디나충은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충입니다. 원래 이 메디나충은 사람의 배에 사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물에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야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가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한테 갈증을 유발해 볼까요? 아마 그렇게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갈증이 나면 그냥 물을 마시잖아요. 더 목이 마르면 더 많이 마시면 되는 거죠. 사람을 물로 끌어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긴 모험을 시작하죠.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사람은 발이 뜨거우면 발을 호수나 연못에다가 담그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더울 때 발 담그고 있는 습관이 있죠. 그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부터 복숭아뼈 근처까지 정말 기다란 여행을 합니다. 삽 한 자루도 없이 어떻게 그 치밀한 조직을 뚫고 발까지 가는지 정말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발까지 가면 발에 물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물집을 만들고, 물집이 생기면 사람은 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에다가 발을 담그게 되는데, 그 순간 얘는 물집을 터뜨리고 나와서 몸에 있던 10만 마리가 넘는 새끼를 물속에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조종하는 기생충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기생충이 좀 악명을 떨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터널을 팔 때 좀 여유 있게 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터널을 팠기 때문에 얘네들을 치료할 때 일단 이제 머리를 내밀면 사람은 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확 잡아당기면은 이게 중간에 끊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죽은 기생충의 잔해에서 단백질이 막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격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사람이 너무 발이 아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거 걸린 사람들이 차라리 발을 잘라달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치료법은 그냥 잘 달래가면서 조금씩 하루에 한 10cm, 20cm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이렇게 성냥개비에 감아가면서 이거를 꺼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생충이 아주 악명을 떨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기생충은 사람을 조종하는 기생충이고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 아이디어 회의도 했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혼자 힘으로 이걸 이룬 건 아닐 거예요. 그 종 전체가 모여서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생충은 거의 모든 야생동물에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단지 기생충이 유일하게 패배한 종이 인간입니다. 사람에서만 기생충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만 해도 한 90%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생충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기생충이 박멸됐고 한 2% 내외로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기생충과 싸워서 이긴 유일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막 태어난 말은 얼마 안 돼서 하루 만에 걸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아이는 걷기라도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5살만 되면 지 앞가림을 다 합니다. 사실 2~3살만 돼도 합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근데 사람은 5살 때 뭐 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의 딸인데 얘는 민키라는 노래 테이프만 틀면 갑자기 막 뛰어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판이 벌어지는 이제 화투판을 발로 엎을 정도로 아무런 그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